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이라서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금적인 측면을 잘 몰라서 또는 어려운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부동산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에 따른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 9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거주 요건들,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까지 오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개정 사항인데, 이 개정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은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오늘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이제 배제하면서 앞으로는 그래도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세 부담을 낮추면서 이러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2주택자, 3주택자 뭐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이 남았을 때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정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지, 충족해야지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이제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금적인 측면을 잘 몰라가지고 전입이라든가 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1억, 2억, 3억, 5억을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완화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위의 개정사항 같은 경우에 그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적용 시기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합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가 배제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를 세금을 더 부과를 하고요. 또는 3주택자 이상은 30%의 세금을 더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이제 못하게끔 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개정 내용을 보게 된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이러한 세금 포인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면서 15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최대 30%까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던 20%와 추가적인 30%의 세금에 대한 부과를 이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배제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 중과 한시에 따른 세 부담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일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양도 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 차익이 5억 원이 났을 때 보유 기간이 10년이다 했을 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중과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7천 310만 원인데 이제 개정이 된 중과 배제에 따르면은 1억 3,36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중과 대비 1억 3,9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동일 조건에서 3주택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현행 같은 경우에 중과가 됐을 때는 3억 2,285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은 개정이 된 중과 배제에 따르면은 1억 3,360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1억 8,900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양도 가액이 20억 원일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남았다. 그리고 보유 기간이 15년이었다 했을 때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행의 중과가 5억 8,305만 원인데 개정에 따른 중과 배제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2억 5,755만 원,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3주택자 이상일 때는 4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적인 측면이 3억 원이냐 4억 원이냐 1억 원 이상의 그러한 세금들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자산의 규모를 늘리시는 분들이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3주택자 자산의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3주택자 이상의 분들이 세금 절세를 통해 가지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개연성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적인 측면이 굉장히 절세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사례들만 보더라도 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거주를 하고 또 보유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면서까지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의 상승 또는 전세가의 폭등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거주 요건은 이제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을 보면은 간단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주택이 있었을 때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팔고 마지막 주택이 하나 남았을 때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보유와 거주 기간 2년을 충족해야지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이제 개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주택이 있었을 때 앞서서의 내용은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팔고 마지막 주택 C가 남았을 때 C가 남은 주택의 시점으로부터 보유와 거주 기간을 2년간 새롭게 충족을 해야 됐죠. 하지만은 개정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됐으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과거에 2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도 다시
2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새롭게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또다시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세제가 정상화되고 매물 출현이 유도가 됐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2년 동안 또다시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바로 즉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물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1억, 2억, 뭐 5억을 절세하고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려고 했지만은 충족해야 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과세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많이 헷갈려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했다는 거예요. 뭐 3년인지 2년인지 1년인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팔게 됐을 때 비과세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대원이 전원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대책일에 따라서 이러한 충족일의 연수가 틀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1년이었던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1년으로 줄어들었던 부분을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하는 요건을 삭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이 기한 1년인 기한을 2년으로 착각하고 3년으로 착각해가지고 비과세에 충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내가 2억 3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으시고 혜택을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개정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요건 완화가 신규 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 이제 2년으로 좀 유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 거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납세편을 제고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금 완화가 되는 측면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세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또는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유나 거주 기간에 대한 폐지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좀 이 정보가 유용한 정보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완화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까지 영상을 모두 다 보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세금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